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며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이 합의로 한국은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 구매,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포함한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화와 HD 현대 등 한국 조선업체들은 미국 조선소 인수 및 미 해군 수리 계약을 통해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상업 조선업 점유율이 1% 미만으로 중국 60%, 한국 22%에 크게 뒤처져 있어 동맹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 의회에서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이 더 많은 미국 선박 건조와 수리를 맡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은 해고는 적지만 신규 채용이 크게 둔화되며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어 경제 전반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준은 최근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 증가율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기업들은 팬데믹 당시 인력난으로 인해 쉽게 해고하지 않고 노동자 비축, 레이버 홀딩 전략을 취하며 이는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지만 신규 구직자의 기회를 제한합니다. 채용 둔화는 청년층의 구직난을 심화시키고 자주 직업을 바꾸는 저소득층 임금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등 일부 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채용이 낮은 상황에서 해고가 소폭만 늘어나도 고용 감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으며 연준이 금리 정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시사했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공격적이고 빠른 인하는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현재 고용시장이 겉보기에는 실업률이 낮아 안정적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약화되는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금리를 내리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파월의 점진적 완화 기조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파월은 인력 공급 제약보다는 근본적인 수요 둔화를 주목해야 하며 노동시장이 식어가는 흐름이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잭슨 홀 연설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어조로 노동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한 금리 인하 폭은 제한적일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노리는 신중한 전략임을 시사했습니다. 일란 머스크와 샘 얼트만 등 실리콘밸리 리더들은 AI가 창출한 부로 재원을 마련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UBI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AI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고 그 이익을 대중과 나누어 기존의 사회주의적 이미지에서 기술 주도의 경제 모델로 전환하자는 주장입니다. 알트만은 현금 대신 AI 생산물의 지분이나 토큰을 전 국민이 보유하는 보편적 극대부 Universal Extreme Wealth를 제안했습니다. 마크 베니오프 등 지지자들은 AI 기반 부의 재분배가 불평등 해소책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비판자들은 비현실적이며 실업과 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데이비드 오토와 마크 안드리슨 등 반대파는 UBI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인간의 존재 의미를 약화시키며 빅테크가 대규모 실업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젤렌스키를 직접 만나게 하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휴전이나 지속 가능한 평화 합의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돈바스 지역 영토 문제, 유럽 및 미국의 안보 보장, 나토 국가의 개입 여부 등이며 러시아가 약속을 지킬지에 대한 회의론이 큽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양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우크라이나 헌법상 영토 포기는 불가능하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선 휴전을 통한 협상을 주장하지만 푸틴은 즉각적 휴전을 거부했고 트럼프는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부 조율 없이 정상회담을 서두르는 트럼프의 방식이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향후 협상은 극도로 복잡하고 불확실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수십 년 만에 최고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물가 상승은 비판자들의 예상만큼 오르지 않아 트럼프 무역 정책 하에서의 강한 경제 회복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 연구 결과 많은 수입품이 여전히 무관세이거나 저관세 국가로 전환된 덕분에 실제 평균 관세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강조하며 가격 급등을 거듭 경고해온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설계된 면세 조치를 통해 핵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관세로 연방정부에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했습니다. 일부 가격 상승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초기 영향은 트럼프 반대파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덜 부정적이었다고 분석가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반도체 판매를 지키기 위해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수개월간 물밑 로비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최대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약속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안보 우려에도 불구하고 H20 AI 칩의 대중 수출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이 합의로 중국은 3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거래를 승인하고 엔비디아의 이전 인수건에 대한 규제 조사를 중단하는 등 보복성 양보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처음에 중국 판매 수익의 20%를 미국 정부에 낼 것을 요구했으나 황희 관세가 국내 반도체 생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설명한 뒤 15%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H20 칩은 의도적으로 성능이 제한되었지만 여전히 중국의 AI 프로젝트의 핵심적이며 황은 이미 중국 시장을 겨냥한 한층 발전된 수출 규제 준수형 차세대 칩을 준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을 화려하게 맞이하며 강력한 외교 무대를 연출했고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정상은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대화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는 기존의 휴전 요구 대신 평화협정 직행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며 협상 구도를 사실상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회담 직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을 약속하고 유럽 지도자들에게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 보장 가능성을 전달하며 미국의 주도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이번 회담은 즉각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지만 트럼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평화협상 틀을 마련하고 향후 협상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열어 우크라이나 휴전을 직접 추진하고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평화협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이 동의할 경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협상에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결단력 있고 적극적인 외교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트럼프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전략적인 글로벌 상대와도 담대하게 대화에 나서는 자신감과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틴이 거부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경고하는 동시에 무역, 안보, 에너지 개발 등 미러 협력 확대 가능성도 열어두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전통적인 외교 채널이 수년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도 대면 외교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확고한 신념을 부각합니다.